요즘 주유소 앞에서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기판을 보고 기름을 넣을까 말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들어가서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리터당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쉬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고정 수입만으로 한 달을 버티셔야 하는 분들께는 이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 이동할 때마다 드는 기름값, 식료품을 살 때마다 달라지는 가격표.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한 달 살림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 계십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 기름값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 장을 볼 때 한 품목이라도 더 담을 수 있는 여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조금 더 든든한 느낌. 바로 그런 작은 숨통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는 언제 안정될지 알 수 없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심하게 체감됩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와 식료품에 쓰는 분들일수록 물가가 오를 때의 고통은 비례 이상으로 커집니다. 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현금성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성격상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처럼 이미 복지체계 안에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입니다. 이 두 그룹의 지원 시기와 금액이 다르고 신청 방법도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원금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는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숫자들이 범위로 표현된 이유는 바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 감소 우대 지역 또는 특별 지역입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이나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수도권에 계신 분은 55만 원, 비수도권이나 특별 지역에 계신 분은 6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 하위 70%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면 10만 원대 초반, 비수도권이면 그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지급 금액은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지점입니다.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관련 자격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기존 복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자를 자동으로 파악합니다. 문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다르게 적용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판별해 줍니다. 신청을 시도했을 때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일단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실직을 하셨거나 폐업을 하셨거나 그 밖에 소득에 큰 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 하위 70%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 현재 소득 수준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신청 일정은 두 차례로 나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분들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먼저 신청을 받아 빠르게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가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취약계층 분들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2차 기간 중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차 신청 기간 시작인 5월 18일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날이 정해집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분은 월요일이나 7인분은 화요일, 3이나 8인분은 수요일, 4나 9인분은 목요일, 5나 0인분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그 다음 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일제는 몰림 현상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므로 첫 주를 놓쳤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이용하시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취약계층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은행 방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채널별로 안내를 받게 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제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처와 기한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르고 쓰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용 기한입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써야겠다고 미뤄두셨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사용 가능한 업체의 범위입니다. 이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 편의점, 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점포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가게들에서 쓸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설계의 의도와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부정 사용 금지입니다. 지원금을 본래 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내려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본인이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스미싱 문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눌러 인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외에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빠짐없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육아 연동 보조금 연장입니다. 화물차나 버스, 농기계 등의 경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조금이 4월까지 연장 지급되며 연장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도 이루어집니다. 경유를 사용하시는 운수업 종사자나 농업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경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간 30만 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는 소형차에 비해 연비가 좋고 유지비도 낮지만 여기에 더해 유류세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 금액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중복 수령 여부는 각 제도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면 가장 현명할까요? 지원금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한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네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사실 수 있습니다.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시는 단골 식당, 동네 빵집, 소규모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등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지원금을 쓸 때마다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 상인에게 직접 도움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행동이 됩니다. 물론 가장 실용적인 활용처는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나가 장을 보실 때 지원금을 사용하시면 그달의 식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것입니다. 8월 31일 기한을 염두에 두시고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하실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카드 형태 또는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시는 카드로 결제하듯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카드사 앱이나 문자 알림을 통해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특히 유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직장을 잃으셨거나 운영하시던 가게를 폐업하셨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셨는데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에 그 변화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변동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재 실제 소득이 하위 7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의 신청을 통해 최근 소득 변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 확인서, 폐업 확인서,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관련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의 식비 부담이 조금 줄고 그 달 말에 통장 잔액이 조금 더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을 하나 더 살 수 있는 여유, 오래된 신발을 바꿀 수 있는 결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일상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전통시장과 소규모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동시에 그 돈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이웃 자영업자의 매출도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쓴 지원금이 골목 상인의 한 달 임대료 일부를 메우고 그 상인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흐름. 그것이 정책 설계자가 기대하는 변화입니다. 물론 이 지원금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고 물가는 언제 안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지원금을 잘 활용하는 것과 함께 내 가게를 지키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우선 8월 31일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시고 스미싱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소득 변동으로 대상에서 빠지셨다면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경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 경유를 사용하시는 분,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 분도 각각의 추가 지원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정보를 아는 것이 한 달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한 가지가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와 경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